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1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힙니다. 오늘 저희는 뉴턴의 시공간 이론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예정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1642년부터 1726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위대한 과학자이자 수학자로 그의 이론은 절대 시공간 개념에서부터 만유인력의 법칙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과학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먼저 뉴턴이 정의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대적 시간은 그 자체로 본성상 외부에 있는 그 무엇과도 관계없이 균일하게 흐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뉴턴은 이를 수학적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대적 공간은 외부의 그 무엇과도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고 부동인 상태로 유지되는 공간을 말하며 물체의 운동이 일어나는 절대적인 그릇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뉴턴은 시간과 공간을 신의 감각기관이자 우주가 연출되는 절대적인 무대라고 표현하며 이 두 개념이 우주의 근본적인 배경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뉴턴은 왜 이러한 절대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을까요? 뉴턴 이전, 예를 들어 데카르트 같은 학자들의 관점에서는 모든 운동이 그저 물체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 변화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가속도와 회전 운동은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런 물체가 없어도 회전은 느껴진다는 것이죠. 뉴턴은 자신의 역학 법칙, 즉 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상태와 상관없는 고정된 기준틀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대적 운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우주에 오직 나 하나만 존재할 때 내가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뉴턴은 절대 공간의 존재를 역설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첫 번째 사고 실험, 즉 회전하는 두 구체의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멀리 떨어진 별조차 없는 완벽하게 비어있는 무한한 공간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질량이 같은 두 개의 구체가 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통의 질량 중심을 축으로 회전할 수 있으며 주변에는 위치를 비교할 만한 다른 어떤 물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고 실험에서 회전의 증거는 바로 줄의 장력입니다. 상태 A, 즉 정지 상태에서 구체들이 회전하지 않는다면 연결된 줄은 느슨한 상태를 유지하며 아무런 힘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태 B, 구체들이 회전하기 시작하면 원심력에 의해 구체들은 바깥으로 멀어지려 하고 이로 인해 연결된 줄은 팽팽하게 당겨져 장력이 발생합니다. 즉 시각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전혀 없더라도 우리는 줄의 장력을 측정함으로써 회전 운동의 유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 실험은 뉴턴의 양동이입니다. 뉴턴은 회전하는 양동이 속 물 표면이 오목해지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은 양동이에 대해 정지해 있을 때도 표면이 오목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물이 상대적인 양동이가 아니라 절대적인 공간에 대해 회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원심력이라는 관성력이 바로 절대 공간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사고 실험들은 뉴턴에게 한 가지 논리적 귀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공간은 실제한다는 결론입니다. 뉴턴은 줄의 장력을 유발하는 원심력이 무엇에 대한 회전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다른 물체가 없으므로 다른 사물에 대한 상대적 회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공간 그 자체에 대한 운동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공간은 단순히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운동의 기준이 되는 실제하는 물리적 실체여야 한다고 뉴턴은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귀결을 통해 뉴턴은 절대 공간의 성질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부동성. 절대 공간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째, 독립성. 물질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셋째, 무한성. 우주의 끝까지 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턴의 역학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턴은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으로 외부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 즉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으로 가속도는 가해진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FMA라는 공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제3법칙은 작용반작용의 법칙으로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뉴턴은 사과를 떨어뜨리는 힘과 달을 궤도에 묶어두는 힘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천상과 지상을 통합했습니다. 모든 질량체는 서로를 끌어당기며 이 힘은 우주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법칙은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며
우주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다음과 같은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됩니다. F는 중력의 크기, G는 중력 상수, 밀과 미는 두 물체의 질량, 르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며 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역제곱 법칙을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뉴턴은 기계적 우주론을 제시했습니다. 뉴턴의 우주는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한 번 태엽이 감기면 법칙에 따라 정교하게 돌아가는 시계와 같습니다. 신은 이 우주라는 기계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위대한 설계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결정론적 세계관, 보편적 질서의 확립, 그리고 무한하고 정적인 우주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파스칼은 이 우주의 무한한 침묵은 나를 두렵게 한다고 그의 주저팡세에서 외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이적인 발견에도 불구하고 아이작 뉴턴은 나는 단지 해변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견이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미미한 것임을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